134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31문제 출제를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대략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 문제를 저희는 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파트로 보통 제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전기 안전은 순수하게 전기 쪽에 있는 기초 안전 파트 부분, 그다음에 접지 시스템, 수변전 하고 전기 기초 부분, 그다음에 보호 개전, 고장, 전력 품질, 감전 보호, 방제, 감리, 법규. 근데 법규 같은 경우는 이거 뭐 KC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요 관련된 내용들 다 넣어놨는데 감리 쪽은 법규인데도 이제 특별하게 좀 빼놓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구분하는데도 전반적인 비율을 보시면은 요번 회차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법규 부분입니다. 법규 부분에서 법규는 1차적으로 이제 개정된 법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개정된 법규 같은 경우 우리가 기존 법규가 있고 개정이 된 법규가 있어 기존 법규 사항, 그 다음에 개정된 법규 사항, 얘네들에 대한 비교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법규의 문제점, 어떤 법적인 제약사항이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을 해서 공포를 하고 그거를 시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타입에 대한 문제가 답안 형태로 나와주시면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개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처럼 법규가 개정이 안 됐는데 랜덤하게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난이도 자체가 쉬운 쪽은 아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출문제에 얼마만큼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난이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법규가 신규로 나온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법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법규는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법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렵지 않고 감리 문제도 동일한 부분이고요. 비율적으로 해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통상적인 수변전 하고 기초 쪽, 전기 기초하고 수변전 설비 쪽 관련된 부분이 9문제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 책에서 거의 다 다뤘던 문제, 한 문제, 뭐 HVDC 빼고는 거의 다 다뤘던 문제.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였고요. 전기 안전, 뭐 주의 부주의 안전관리 조직 휴먼에라 교재도 있고 뭐 모든 책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 되게 쉬운 쪽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고 방제 쪽도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1문제 중에 19문제 정도를 이제 푸실 수 있어야지 되고요. 거기에 한 61.29% 정도로 해서 합격권에 좀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이제 중 정도 난이도였습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았던 회차였고, 선생님처럼 이제 감리 쪽의 문제를 이제 덩어리로 버리신 분들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물이 있어요. 우리 그물이 있고 우리가 이걸로 물고기를 잡는데 처음에는 공부하실 때 그물을 이렇게 촘촘하게 못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는데 하다가 이제 어떤 내가 잘하는 부분 수변전 설비는 이렇게 촘촘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근데 감리 쪽은 여기 뻥 뚫어 놨어요. 감리 쪽은. 그러면은 물고기가 있으면은 요쪽에 들어오는 문제는 잡을 수가 있는데 요쪽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못 잡는. 그러면은 내가 요 9개의 대략적인 큰 대목차 카테고리로 분류를 한 거에서 함족이 빠지면은 여기 로스가 생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60점이 넘을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는 좀 안 촘촘하지만 조금 더 어느 정도 해놓든지 아니면 여기를 더 촘촘하게 해서 이 문제에서 더 다른 사람하고 경쟁력을 키우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 부분도 자꾸 나오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한 5문제, 6문제 정도는 이제 가지고 가셔야지. 그래서 너무 촘촘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게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될 수 있으면은 더 자세하게 더 많이 하시면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전기 안전은 이제 선한 문제 중에 3문제 나와서 9.68%인데 뭐 주의 부주의 안전관리 조직 휴먼 에러 누구나 다 쓰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안전의 순수 안전공학적인 안전 문제는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쉽게 내고 한번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습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가볍게 쭉 읽어보시면 대응이 가능하고 전부 다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던 문제입니다. 전기 화재 출하경과 5가지, 그다음에 방폭 기본 문제였던 쉽게 이쪽 파트에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과전류 정수, 과전류 강도 문제도 기본 문제고, 전압 강화, 전압 변동, 그 다음에 손실률 관련된 문제인데, 손실률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는 이제 쓰실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 기본 문제고, 전기회로 자기회로도 처음 출제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뤘던 내용이라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 전압처럼 우리가 기본 교재, 예문사 책에 있는 기본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책에도 있지만, 안전에서는 처음 출제되는데 그 책이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이지만 나오는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셔야 된다고 했고, 이 CODC 이거는 조금 어려웠고요. 준비하신 분 아니면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피레기 기본 문제고, 피레기는 매 회차, 특히 구비조건 항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관련된 문제, ZCT 기본 문제고, GTR 수전 방식 전부 다 기본 문제 들어갑니다. 거의 40점 후반, 40 중후반부터는 다 쓰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중대재해, 법규 11문제 중에서 법규 같은 경우도 이런 중대사고나 중대재해라든지 배전계통 연기기술 기준, 이것도 생으로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좀 파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재난관리 이런 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KC 문제에서도 특이사항이 보도체라든지 개통접지는 충분히 쓰실 수가 있었는데, 수상전설로는 132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또 134회 때 전회차 문제가 다시 나왔어요. 이게 좀 특이한 문제였고, 풍력발전은 이제 준비하신 분만 좀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작업이라든지 공정안전보고, 이것도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보호개전 기본 문제고, 고조파 아주 기본 문제. 고조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파는 전력 품질 쪽 파트에서 이제 파생되는 나온 문제 중에서 이제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고조파가 나오는데, 이 고조파 문제에서 보면은 원인 영향 대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나왔던 문제고, 충분히 쓰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격, 그다음에 감리 문제가 3문제인데, 설계감리 이런 거는 아주 기본 문제예요. 아까 5가지, 6가지 중에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감리 업무도 그렇고요. 배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숫자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기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분류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이 분류를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어느 쪽 파트에서 잘 하고 있는지, 어느 쪽 파트에서 잘 못하고 있는지, 법규에서 나왔는데 그 법규 사항을 내가 감리라든지 이런 한전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지라든지 이런 분을 좀 배제를 시키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좀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전기안전, 중대사고, CT, 과전류 강도, 출하경과 화재, 전압변동, 이거는 손실률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쳐도, 이런 FRT하고 클리닝타임하고 보호도체, 감리, 이것도 원래는 좀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라든지, 요거는 재난관리는 어렵고, 주의, 부주의,
수상 전설로는 132회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이제 성전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자기 기준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원래는 이런 삼각형, 여기는 좀 그렇고, 얘도 조금 전회차 나오는 거를 좀 배제하고 하신 분은 좀 못 쓰셨을 것 같아요. 감리 이런 세 문제 해서 그 중에 파트의 법규 문제라든지 기본 이론 문제에서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 선택했을 때 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를 나누고, 아까도 그물 설명드렸지만 어느 한 파트에서 좀 공부를 좀 적게 하시면 다른 파트에서 더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다 좀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7문제는 좀 풀 수 있고, 나머지 3문제 정도는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쓰실 수 있는,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재난관리 요거 빼고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도 감리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고, KC에 있는 풍력발전 이제 법규 문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나머지 요 3문제는 노멀하게 다 쓰실 수 있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선택해서 1번이라든지 6번이라든지 쓰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있는 파트였습니다. 그다음에 3교시, 4교시는 좀 쉬운 쪽에 들어갑니다. 전기 기초 부분 같은 경우도 안전 쪽에만 하신 분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기본 교재에 나오는 문제라서 이게 충분히 푸시고, 그다음에 얘도 네, 얘는 뭐 법규 문제니까 피레기, 방폭, ZCT 아주 기본 문제 들어가고, 전개로 자기회로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그 공정안전 보고서 문제하고, 이런 것들 뭐 휴먼 에러 기본 문제하고, 이제 개통 접지 방식, 그 다음에 수 변전 설비, 그래서 GTR이라든지 수전 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 4문제 충분히 선택해서 쓰실 수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선택을 했을 때 선택에 대한 기준이, 첫 번째가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가 첫 번째 선택 기준이죠. 두 번째 선택 기준이, 내가 아는 문제가 다 4문제 이상이 됐을 때는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러면은 휴먼에러나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풀어도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수전 방식, DTR 이런 것들을 문제를 우선 선택을 해서 쓰시면은 더 좋고, 정전 유도 전격 문제 얘네들을 선택해서 쓰실 수 있으면은 좀 하면은 이런 것들도 점수가 높게. 그래서 문제 선택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점수를 어쨌든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지만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수험생 분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평균 60점을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가끔씩 제가 뭐 전기안전, 건축전기, 전기안전, 전기응용에 대한 점수를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릴 때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으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60점으로 딱 다 합격하신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합격하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2교시 문제를 51점 맞았는데 4교시를 72점 맞고, 이걸 평균 내가 합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교시 뭐 3문제밖에 못 풀고, 뭐 4번째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뭐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보강을 시켜서 점수가 평균 60점을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시, 한 문제가 너무 이제 문제를 선택할 게 없다고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 끝까지 남으셔서 최선을 다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월 4일 날 이제 최종 발표를 해서 몇 분 뭐 뽑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좋은 결과 있으시고, 저희 학원에서는 그 2차 면접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그 6분 준비를 하고 계시고, 5월달 시험에서는 133회는 안전 시험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 면접 시험을 안 보셨는데, 그 134회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 진행을 하면 그분들하고 또 같이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중에 또 합격하신 분들은 같이 면접 준비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134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느끼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선택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느 쪽 파트에서 이제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은 좀 안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건데, 이런 것들이 누락이 이게 다른 종목에서는 되게 많이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안전 쪽에 있는 기출, 여기도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회차였고요. 그러면은 안전 쪽, 전기 안전 쪽에서는 이제 10년 정도 문제를 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 전기라든지 발성이라든지 응용이라든지 여기는 한 5년치 문제는 보면서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면은 이런 문제에 대한 로스가 없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은 이제 확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시고, 이번에도 그 전기 화재 출하경과 5가지인데 그것도 우리가 기술인 협회지에서 계속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PDF 다운받아서 협회지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 협회지에서 보시면은 그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문제로 해서 전기 화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었어요. 그 자료도 같이 드렸는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다뤘던 문제고, 이런 협회지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필기 때만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때 협회지 장점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되는 이유 3가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다 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이제 합격을 항상 기원을 드립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1교시 문제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교시 문제에서 그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풀어야지 되고, 점수대를 이제 부분적인 점수대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10점짜리로 환산을 했을 때 한 8.3점, 9.3점까지 맞으신 분은 봤어요. 합격하신 분 중에 한 분 계신데, 9.3점, 저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점수인데 9.3점 맞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거기는 좀 되게 특별한 케이스였고, 계산 문제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산 문제는 10점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 문제 빼고 서술형 시험에서 이제 가장 좀 높게 나오면 좀 8.3점대 점수대가 나오고, 30점을 10점짜리로 환산했을 때 점수입니다. 그리고 7.3점대 그 다음에 나오고, 이제 6점대 점수가 이제 합격권이 되는 거죠. 여기가 합격권이고, 합격권에서 좀 높게 점수를 받는 거고, 이제 목차가 빠지거나 잘못 기술하시거나 틀리게 답변하시거나 수식 쓰신 다음에 개수 같은 거 빠뜨리고 하면은 이제 5점대, 4점대 이렇게 쭉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10문제 중에,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1교시는 회차마다 뭐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해서 한 54점에서 한 58점 대 62점 요 정도의 점수대를 맞아서 평균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1교시 어렵게 나오면 한 54점대 평균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높게 좀 점수 좀 후하게 주면은 한 60점 중반까지는 나옵니다. 요 점수가 10점대에서 합격권에 들어가는 점수대라고 보시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어떤 문제를 몇 번째에 어떻게 풀어서 점수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제 셀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1교시 같은 경우 보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런 것들을 보셔야 되죠. 몇 년도 몇 교시 몇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는지.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법 40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한 내용인데 그 종류하고 통보 방법, 중대한 사고의 종류하고 통보 방법에 대한 문제고 그게 바로 똑같이 문제가 나오거나 유사한 문제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지 된다고. 그래서 114회, 129회 1교시 12번, 132회 1교시 8번 전 회차의 유사한 문제로 중대한 사고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항상 그 어떤 토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게 몇 년도 몇 회차에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올수록 중요도가 높고 적게 나올수록 중요도가 좀 낮게. 그래서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지, 3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지, 1년 매년 매 회차마다 출제가 되는지 이거를 분류를 해야 돼요. 132회 때 나오고 134회 때 나왔다는 거는 1년에 지금 2번 나왔다는 문제. 지금 중요한 이슈 사항이고 지금 관심사가 이쪽에 많이 있다는 문제.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법령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 안전 쪽은 전기를 바탕으로 한 안전 분야 5가지에 들어가는 기술사 종목이기 때문에 법령 사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것을 준수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은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중단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관에게 통보를 하라고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적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 중대한 사고 같은 경우는 3가지로 해서 전기 화재에 대한 사고하고 감전에 대한 사고, 전기 설비에 대한 사고에 대한 3개로 구분하고 있고, 세부적인 조건이 보면 전기 화재는 사망사고가 1명, 그다음에 부상자 2명, 그다음에 소방법에서 이제 피해액이 1억 이상인 사고, 그다음에 국가 보안 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전사고는 사망 1명, 부상 1명이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전기 설비 사고 같은 경우는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파급 사고.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몇 킬로 미만의 어떤 고장이 발생이 얼만큼 지속이 됐을 때 중대한 사고로 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다. 그런 사항들을 조금, 이거는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숫자 틀리지 않고 넣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암기해서 쓰시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보 방법입니다.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전기 안전 종합 정보 시스템으로 통보해서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발생 일시를 기재된 내용으로 통보를 하라고 규정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대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어떤 개정 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특이사항은 좀 없는 문제예요. 기본 문제 중에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통보 방법도 뒤에 또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내용, 그다음에 전기 설비에 대한 현황, 피해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양식에 맞게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첨부해 놨고요. 답안에서 양식 같은 경우는 쓰지는 못하지만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넣어놨고요. 그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하게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계기용 변류기 CT에 대한 과전류 정수하고 과전류 강도도 이제 기본 유형의 문제고요. 120회 3교시 1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134회니까 거의 14회가 지나서 나온 문제고, 그때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회 때 시험 볼 때 제가 25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인데 거의 뭐 22점 정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득점으로 점수를 받았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점수 보여드렸고 제가 어떻게 썼는지도 알려드렸잖아요. 이것처럼 25점짜리 22점으로 이제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처럼 25점짜리를 10점짜리로도 쓰실 수 있어야 되고 10점짜리를 25점짜리로 쓰실 수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10점짜리를 25점짜리로 쓰시는 거는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살을 붙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5점짜리를 10점으로 할 때가 어렵습니다. 3페이지 25점짜리는 우리가 2.5에서 3페이지 정도를 보통 쓰시고 10점짜리는 1에서 1.5페이지 정도를 보통 쓰시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여기 안에다가 다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누락이 되면은 점수가 깎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목차 부분이 있고 중목차 있고 소목차가 있는데 중목차에서 항목이 빠지면은 점수가 덩어리로 날아가 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5점짜리 10점짜리로 쓰려고 그러면은 내가 중요한 키워드, 원리, 핵심을 다 알아야지만 얘를 요약해서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려워요. 25점짜리, 10점짜리를 쓰는 문제가. 결국 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는 것처럼 CT는 1차 대전류를 2차 소전류로 변성하는 변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포화 특성, 우리 CT는 모든 문제를 다 포화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포화에 대한 특성 부분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해서 검출부에 대한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보호 개전 시스템의 기능을 해야 되죠. 그 중에서 이제 특성 부분이 이제 과전류하고 과전류 정수하고 과전류 강도에 대한 부분, 과전류 정수. 그래서 항상 명칭, 기호, 정의, 수식, 표준 어디에 적용하는지 요 목차대로 쓰시라고 그거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비오차가 마이너스 10%일 때 1차 전류와 전기 1차 전류에 대한 B 부분이고 과전류 정수에 대한 그래서 보시면은 전격 1차 전류 부분하고 이런 약호로 쓰셔도 되고 자프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얘가 뭔지를 표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오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비오차에 대한 세부적인 수식 부분. 그래서 공칭 변류기의 빼기 실제 변류 B에 대한 부분을 실제 변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게 비오차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항이 항상 여기가 대목차, 과전류 정수하고 과전류 강도로 쓰니까 과전류 정수에 대한 부분 들어가시면 대목차는 쓰신 거고요. 다음에 중목차 부분이 정의, 수식, 표준, 적용에 대한 사항으로 하면은 중목차가 빠뜨리지 않고 들어가. 그다음에 소목차 부분에서는 이런 비오차, 과전류 장수, 1차 전류, 2차 전류문을 아는 거니까 이런 명칭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요거를 세부적으로 써주시면은 더 좋은 답안 형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식에 맞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빠뜨리지 말고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해서 과전류 정수는 어디에 적용하는지 이제 포화 내용이죠. 2차 부담이 클수록 이제 포화가 빨라지고 이제 부담하고 과전류 정수는 이제 컨스탄트에서 일정한 특징이 있는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포화 특성에서 포화 개시 전압
다음에 포화 개시 전압이 이제 포화했을 때 그러니까 부담이 증가했을 때 포화가 빨라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셔서 답안을 하시면은 빠뜨리지 않고 다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안을 쭉 보면은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페이지에 적당한 항목, 목차 부분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적당한 그림하고 적당한 수식 부분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가 양질의 답안이 나오는지 아닌지 그걸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로스 없이 일정한 시간 10분 이내에 일정한 양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제율 정수, 과제율 강도 제가 25점짜리 22점 정도 맞을 정도로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점짜리 문제를 10분 동안 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뭐 잘하니까 이거를 20분 동안 3페이지를 썼어요. 그래도 점수는 8.3점을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쓸 바에 9번째, 10번째 문제를 더 열심히 쓰시는 게 점수는 더 올라갑니다. 내가 안다고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유형의 시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적당하게 10분 이내에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을 쓰실 수 있는 양으로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과전류 강도입니다.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대목차 과전류 강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명칭, 기호, 정의, 수식, 표준, 적용, 양식 이렇게 쓰면은 좋은 게 면접, 이게 채점 위원이 좋아합니다.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셔도 일괄적으로 이분은 오랫동안 그 연습해서 자기만의 양식을 만들어서 쓰시는 티가 너무 많이 나고요. 네, 티가 그런 특징들을 보일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을 딱딱딱 정리해서 빠진 거 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접관이 편안해 하는 답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으로 목차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하신 것처럼 그 전격 1차 전류에 대해서 열적 기계적 손상 없이 몇 배의 고장 전류를 견딜 수 있는지를 정한 게 과전류 강도 부분이고 내량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과전류 강도 S는 단락 전류 나누기 전격 1차 전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40, 75, 150, 300, 300 이상은 이제 특별 주문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표준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적 기계적 과전류 강도,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락 전류에 대한 부분에 기계적인 충격에 견디는 게 기계적 과전류 강도고, 열적인 과전류 강도는 이 출열에 의해서 I제곱 RT만큼의 출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출열에 대한 부분을 견딜 수 있는 게 열적 과전류 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좀 필요한 목차 4가지만 딱 정리를 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기본 문제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추락 경과. 일단 화재 발생의 원인 중에 추락 경과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본서에 다루는 게 한 10가지 종류, 9가지에서 10가지 종류를 다루고 있고, 그 중에 화재에 대한 종류 5가지를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종류 중에 10개 중에 그 중에 5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기본 문제지만 쉬운 유형에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화재는 가연물, 산소, 전기로 인한 점화원으로 연소가 지속되는 현상을 화재라고 얘기하고, 그의 추락 경과에 따라서 우리가 10가지 중에 전류의 크기로 인해서 진행되는 화재 부분을 다루고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제 누구나 이제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누구나 쓰는 문제를 누구나 쓸 수 있게 답안을 쓰면은 누구나 받는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남들이 안 쓰는 이런 것들, 수식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쓰면은 추가 점수를 더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를 누구나 쓸 수 있게 답안을 쓰면 누구나 받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항상 많이 하시는 될 수 있으면 암기를 했던 수식 부분을 최대한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쓰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락 아시는 것처럼 두 도체가 임피던스가 아주 작은 상태로 접속돼서 흐르는 큰 전류, 단락 전류를 얘기합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고, 그때 우리가 5% 정도의 임피던스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전격 전류의 20배에 대한 큰 전류가, 단락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 부분, 항상 화재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기술사 답안에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차 선정해서. 그래서 단락 전류에 대해서 신속하게 차단 방식, 어떤 걸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락에 의한 발화입니다. 지락도, 우리가 도체는 전로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얘가 땅으로 흘러 부르는 게 지락이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그걸로 인해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바로 끊지 않으면 이제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지락은 항상 땅으로 흐르는 전류, IG, 얘는 항상 영향을 받는 게 중성점의 접지, 임피던스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그 크기가 상당한 차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써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위험성이 더 크냐 적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접지의 경우, 비접지의 경우, 요게 기본적인 수식 부분에서 얘네들은 Z0, 요 접지 같은 Z0, Z1, Z2가 거의 같기 때문에 3Z1의 크기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하고, 얘 같은 경우는 Z0가 얘네들보다 원체 크니까 이로 정리를 한 답안이고, 그에 대한 크기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보호하고 차단에 대한 방식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면은, 지락은 무조건 계통에 대한 임피던스, 크기, 그걸로 해서 지락 전류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발화에서 줄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화재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차단 장치들 언급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요소는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에 대한 우리가 그 추락 경과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착화 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하니까 이런 AFCI라든지 스파크 킬러라든지 뭐 최소 착화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정전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정전기는 이번에 출제는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항상 정전기는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이람수, 전기 이중층,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과정으로 발생되고, 이걸로 인해서 가연성 전기라든지 나왔나요? 가연성 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착화가 돼서 화재가 가고, 그에 대해서 방지 대책 3가지.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면서 좀 적당한 수식 부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림은 좀 뺀 대신에 수식 부분을 해서 여기에 무게를 좀 실은 답안 형태입니다. 근데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노멀하게 쓰지 않는 부분을 좀 고려를, 저는 여기에 좀 무게를 좀 더 실은 거죠. 그래서 남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게 답안 쓰실 수 있습니다. 기술사 답안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답안, 내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부분보다 조금 점수가 높은 답안이 있는 것 뿐이지 정답은 없어요.